That's what you are. 오랜만에 기차를 탔습니다. Unforgettable. 안개 비에 젖은 풍경처럼 뻑뻑했던 마음이 조금씩 눅눅해집니다. 이런 날은 기차를 타는 것만으로도 참 낭만적이죠. How the thought of you does things. 나이가 든다는 건 기억할 게 많아진다는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걸 잊고 살지만 잊혀지지 않는 사람,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하나 둘 추억이 되어 쌓여갑니다. 저 전종 지났네요. 부강. 파리는 안개에 젖어서 Fade Away. 안개 보면 우선 영화 생각이 먼저 나요. 저는 몇 가지 이렇게 낙서처럼 늘 쓰는데 이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 뭘 썼느냐고 참 물은데 그림도 그리고 뭐 이렇게 이건 거제에 미더덕 그린 거 비단 가르비. 그다음에 이거는 누군데? 이게 멕시코인데 얼굴이 전부 우리나라 사람 얼굴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전부 서양 얼굴이 됐다고 이렇게 크게. 그래서 그 기분이 이상해서 이 그렸던 거예요. 164편이 다 들어있네요. 그게 다 들어있죠. 다 들어있어요. 근데 되게 뭐 일기처럼 내 느낌이 많이 들어가 있죠. 벌써 이게 1년에 한 권씩 쓰니까 4권째 들어간 겁니다, 이게. 다 왔나 보다. 열차 잠시 후 마지막 역인 대전역에 도착하겠습니다. 추워 내린 물건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시는 목적지까지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시다. 오늘 이 수첩에는 대전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대전이라고 하니 저는 이 노래부터 생각이 나는군요.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가는 새벽열차 대전 말 0시 50분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늘 그곳을 스쳐 지나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귀에 익은 노래처럼 누구나 알지만 정작 음식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은 그곳. 오늘 내리실 역은 대전역입니다. 여전히 대전역은 오고 가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그런데 한쪽에 길게 줄을 서 있길래 뭔가 봤더니 빵 때문이군요. 요즘 대전역에선 명물로 꼽힌다는데 이렇게 소보로 안에 팥을 넣고 튀겨낸 별미빵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대전역 하면 이게 먼저 생각이 나요. 대전역 가락국수집이 있네요. 네. 옛날엔 부산이나 대구 갈 때 꼭 대전에 내려서 이 가락국수 한 그릇을 먹어야지 마음이 편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렇게 좋은 집이 아니었고 이런 플랫폼이 없어서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먹었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잠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겉모습이 많이 바뀌어서 예전에 먹던 그 가락국수가 아직 남아있을까 싶었는데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이 옛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네요. 근데 여기 1분이라고 써 있는데 제 생각은 그때 5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냥 힐끔힐끔 눈치를 보면서 이 기차는 벌써 현대식 기차인데 꾹 소리 그걸 기다리면서 눈치를 보면서 막 먹던 옛날엔 저 지붕 자체가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는 대전역이 경부선과 호남선이 나뉘던 분기점이었죠. 기차가 방향을 바꾸기 위해 잠시 멈추면 가락국수 한 그릇으로 허기를 달래곤 했습니다. 그거 좀 모자라는데 왜 이렇게 손이 짧아? 그땐 이런 고명도 없이 맑은 국물에 고춧가루만 잔뜩 뿌려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등을 내고 먹는 사나이는 누구인가? 여기 대전 사람이요? 아니요. 어디서 왔어? 군산에서. 군산? 여기 대전역에 내려서 가락국수 먹던 생각나요? 모르지? 이 청년 나이쯤 되었을까요? 기차 놓칠 사람 마음 졸이며 후루룩 한 그릇 먹으면 가슴까지 뜨거워지곤 했었는데 옛날에 먹던 맛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너무 맛있었어. 그때 좀 맛이 없을 때 그 매콤하고 구수하다고는 얘기 넣을 수 없고 뜨겁고 그런 맛만 기억이 나는데 모양도 맛도 예전 그대로는 아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대전역을 지날 때면 이렇게 가락국수 한 그릇에 추억을 말아먹곤 합니다. 시설이 좋아져가지고 이 철길 옆에서 먹던 음식이 지금은 이 객차 지붕 꼭대기 올라와서 먹습니다. 내려다보면서요. 기차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가락국수가 추억이 되는 동안 대전의 풍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많이 생겨난 음식점이 칼국수집입니다. 칼국수를 메뉴로 파는 음식점만 2,000여 곳이 넘는다죠. 대전의 칼국수 집들은 값싼 원조 밀가루가 들어오면서 증가했는데 대전역 주변에 밀가루 집산지가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대전에선 오래전부터 밀농사도 많이 지었답니다. 지금 키즈 모자 젊은 사람들 이래요. 이렇게 까불어. 우리 늙은이들은 자연히 소리 나잖아요. 우리 밀. 이거 참밀인데요. 참밀? 예. 지금 우리가 농사 짓는 거 이게. 명일 때는 작업해가지고 잣대기로 나가요. 이거 뭐 엄청 심었어요. 이 다음 돌아봐요. 매일 밀이요. 빈터에는 무조건 밀이요. 값싼 밀가루에 밀려 한동안 사라졌던 밀밭이 요즘 다시 늘고 있다죠. 이 마을도 그중 하나인데 덕분에 동네 아낙네들 손이 바빠졌습니다. 밀장, 막장. 밀장, 막장 그래 이름이 그래요. 밀막장이요? 이름도 생소하네요. 마을에서도 아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군요. 네. 장단 구는 거는 아셨어요? 계시다고? 모르지 이런 세탁은. 아니 이제 그 어르신들한테 나이가 몇 살이죠? 세대? 나이가 60. 아이고 세탁이요. 근데기예요, 근데. 우리 세탁이요. 여기는 그래요. 여기는 세탁이요. 방에 한번 보실래요? 그러니까 시집 온 지 36년 됐는데요. 60일에도 예, 어르신들이 세대기요. 세대 불러요. 예순의 새댁 소리 듣는 것도 복이지요. 밀막장은 장 중에서도 새댁 같은 장이랍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밀과 콩을 물에 불려 솥에 앉혀 찝니다. 잘 쪄진 통밀과 콩은 따뜻한 아랫목에 펼쳐놓고 매주처럼 띄우는데 볏짚을 덮어주어야 발효가 잘 된답니다. 이렇게 집에서 띄우고 썩고 해서 만들어 먹었지. 어서 그렇게 사다 먹어. 애들 공부 가르치기도 돼가는데. 사나울 정도 지나면 겉이 끈끈해지면서 발효가 되는데요. 이때 꺼내서 4, 5일간 볕에 바짝 말립니다. 이제 맷돌에 갈면 되는데요. 아무리 급해도 서두르면 제대로 장맛을 낼 수가 없다는군요.
맷돌질은 병든 사람이 해야 안 돼.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해야 한다고. 병든 사람이? 빨리 하면 끝이 나오거든. 천천히들은 곱게 나오고. 고운 가루가 나올 때까지 몇 번을 되풀이해서 맷돌을 돌렸다니 보통 수고로운 게 아니래요. 찹쌀풀 가져왔어요. 예, 수고했어요. 소금. 마지막으로 찹쌀풀에 소금과 고춧가루를 넣고 방금 갈아놓은 가루를 넣어 잘 섞어주면 밀막장이 만들어집니다. 색깔이 이게 된장처럼 이렇게 되네요. 이장은 빨리 먹어야 돼. 여름에 뭐 된장 같이 오래 두고 몇 년 이렇게 못 산나무 먹어. 들어갈 때 이거 싸가지고 가요. 빛깔도 빨그스하니 새벽 같네요. 매끈하니 맛있겠네. 밀은 보통 6월부터 수확하기 때문에 빈쌀떡을 채워주는 귀한 끼니가 되어주곤 했습니다. 요거 밀쌀이에요. 밀쌀? 예. 요거를 더 깎아가지고 빠면은 밀가루 되는 거예요. 현미처럼 통밀의 겉껍질만 벗겨낸 것이 밀쌀입니다. 끼니 때면 늘 쌀에 섞어 밥을 해먹곤 했는데 보리나 귀리보다 덜 거칠고 찰기가 있어 제법 먹을만 했다죠. 밀쌀이요. 톡톡 터져요. 입에서. 쫀득거리고. 예. 입에 들어가면은 톡톡 터지는 맛이 쫀득쫀득하니 되게 맛있어요. 지금은 쌀이 있으니까 이것만 섞어서 이렇게 먹으니까 되게 맛있잖아요. 지금 쫀득거리고. 쫀득거리고. 쌀 조금, 고구마 조금 그렇게 넣고서는 밥을 해 먹는 거예요. 먹으면 맛도 없잖아, 그죠? 맛이 없지. 당연히 맛이 없지요. 어려서 그걸 먹을래 봐요. 세상 맛이 없는 게 그거지. 할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 그냥 먹는 거지. 어른들이 해주시니까 맛있게 먹는 치기를 내가며 먹는 거예요. 먹는 척했어요. 그래도 갓 지은 쫀득한 밀밥에 잘 익은 밀막장만 있으면 맛있는 척하기가 그리 어렵지만은 않았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 어디로 들어가요, 이 집을? 예,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아, 예. 고맙습니다. 밀농사를 다시 시작하면서 요즘 이 마을 밥상에선 밀이 밥이고 반찬입니다. 여기가 밀이 많이 나는 고장이라고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농사 져가지고 우리가 직접 하는 거예요. 직접 빠신 거예요? 예. 이거 무슨 국물이에요? 이거 이제 칼국수 육수요. 육수? 예. 뭘로 육수를 했어요? 멸치, 북어머리, 북어머리, 다시마, 다시마, 무. 무. 예, 그거 넣고 이제 육수를 끓여요. 끓여서 예. 이렇게 먹으면 진짜인데 요즘은 뭐 이렇게 확 불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밀로 가장 자주 해먹는 음식은 역시 칼국수입니다. 무슨 칼국수? 들깨 칼국수. 아, 그거 아주 구수하고 맛있겠어요. 시원한 육수에 들깨를 곱게 갈아 넣고 끓입니다. 맛있겠다. 맛있다 소리가 절로 나오시네요. 걸쭉하면서도 구수한 맛에 국물까지 다 비우게 된다지요. 바지락 칼국수, 그다음에 뭐 야채 칼국수, 들깨 칼국수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양하게 예, 대전 분들이 그렇게 많이 드셔요. 칼국수를. 네. 가끔은 특별한 재료들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이건 조개고 이건 낙지인가요? 밀국 낙지. 예? 밀국 낙지. 밀국 낙지? 예. 밀이 날 때쯤에 서해에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밀국 낙지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조개와 어린 낙지를 넣고 탕을 끓입니다. 고추장을 풀어 얼큰하게 끓인 다음 수제비 반죽을 뚝뚝 떼어 넣습니다. 낙지가 피로 회복에 효과가 있는 타우린이 많이 들어있어 갯벌의 산삼이라고 불린다죠. 없는 살림의 밥보다는 수제비가 더 자주 밥상에 올랐던 시절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던 고마운 보양식입니다.
아이고 매 잘됐다. 맛있겠다. 밀마을에서 막걸리가 빠질 수 없겠죠. 여기 아주 동동동동 떴잖아 밥띠기가. 이거 안 되면 밥띠기 척가라니까 안 돼야. 소학이 끝나면 술 담그느라 온 마을에 취기가 돌곤 했습니다. 술 시큰 먹고 올라가도 못하네 집이. 아이고 잘됐다 술. 밀막걸리. 밀막걸리. 예. 옛날에는 많이 빚었지. 아이 기지사 때도 술 안 하면 지사 못 지내는 걸로 알았어. 이 동네는. 네. 며느리들 진짜 엄청 못 갔어. 내 얼굴이 찡그러지네. 그 소리 하려니까. 5년에도 꼭 술 빚이야 지사 지내는 줄 알았어요. 그냥 안 지냈어. 시방대로 훌쩍 가서 하나 사오면 되지. 이야, 이거 못 보던 음식이 참 많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게 밀막걸리 이 맛이 어떤가? 막걸리 맛이 아주 진한 게 그야말로 진국이네요. 국수라든지 이런 걸 잘. 밀국 낙지탕에 밀장 찍어 먹는 채소까지 막걸리 안주로는 이만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밀밥과 밀장 맛이 궁금해서 얼른 쌈 하나 싸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어떠냐고요? 밀이 입안에서 오돌오돌하고 톡톡 터지죠. 내 이빨 사이를 다니면서 톡톡 터지네요. 옛날 느낌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 때에 따라서 다 해먹던 음식인데 네, 대단히 집중적이 되다 보니까 네. 사방으로 모여들어가지고 각종 밀가루 음식이 발달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각 이 음식도 거기에 따라서 이런저런 음식이 많이 발달되다 이 그래서 말씀이시죠? 대단 칼국수가 유명하죠. 전국의 모든 칼국수가 다 모여 있는 게 대전이라고 하죠. 밀가루 음식을 즐겨 먹기도 하지만 종류가 참 다양하다는 게 특징인데요. 열차를 따라 사람만 오고 간 게 아니었던 거죠. 1905년 경부선 열차가 대전역을 지나면서 한밭이라고 불리던 작은 농촌 마을이 순식간에 거대한 도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대전역이 경부선, 호남선, 충북선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자리 잡자 물자와 사람이 모이고 흩어지는 장터가 열렸습니다. 대전역 바로 앞 중부권 최대 상권을 자랑하던 대전 중앙시장입니다. 시장 안쪽에 일명 순대골목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요. 장터를 오가던 사람들에겐 값이 싸면서도 빨리 먹을 수 있는 순대가 가장 인기가 많았답니다. 여기는 저 신선한 채소가 많이 들어가지. 채소요? 예. 한 이렇게 보면 12가지 정도 양념이랑 다 빼서. 대전에선 이렇게 양배추, 들깻잎 같은 채소를 위주로 순대 속을 만든답니다. 여기에 들깨가루를 듬뿍 넣어 맛을 더해주는데 빼놓지 않는 게 또 하나 있다는군요. 요건 지방이에요. 예. 돼지 지방이요? 예, 예. 여기 저 순대에 들어가야 순대가 부드럽고 맛있어요. 예. 이게 좀 들어가는 거구나. 예, 예, 예. 찹쌀이나 당면을 주로 넣고 만드는 다른 지역의 순대와는 조금 다른데요. 왜 채소 순대를 만들었던 걸까요? 대전역 주변에 이북에서 내려오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가실 데가 없고 하니까는 대전역 주변에 정착을 하면서 이래 만들어낸 것이 야채 순대이에. 그러니까는 이게 이북 아바이 순대 비슷한 거지요. 예. 중앙시장 근처에 도축장이 있어 고기 부산물들이 값싸게 거래됐답니다. 전쟁 후 대전 인구가 10만 명에서 100만 명이 됐을 만큼 피난민들이 모여들었는데 그중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고향에서 먹던 순대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던 거죠. 채소 순대는 돼지뼈를 고아 만든 육수에 푹 삶아내 식감이 아주 부드럽답니다. 채소가 많이 들어있어 담백한 맛이 나기 때문에
시장을 찾는 사람들에겐 인기가 많습니다. 순대 한 접시에 소주 한 잔이면 고단했던 하루의 시름도 잊곤 했다지요. 말하자면 술은 한 10병 이상씩 먹고 가고. 순대 한 접시에다가. 그렇죠. 그러고 국물만 국물만 달라고 하고 국물만 막 퍼가는 거죠. 국물만. 순댓국에는 돼지의 부속물이 골고루 들어갑니다. 돼지 내장. 내장. 예. 옛날에는 순대집 하면 돈 번다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부속품이 이게 비싸니까. 그렇다고 재료를 아끼면 맛이 덜해지니 순대와 돼지 부산물을 넉넉하게 넣어 국을 끓입니다. 새벽 열차를 타고 달려와 뜨끈한 국밥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소주 한 잔으로 위로받던 장터 사람들에겐 이 순대 내장국이 가장 고마운 한 끼였을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중앙시장에는 없는 게 없답니다. 시장 간판에 붙은 지역의 이름들을 보니 여기가 왜 물류 중심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요즘 보기 힘들다는 웅어도 중앙시장에 오면 구할 수 있답니다. 웅어예요. 웅어요? 예. 오. 이제 강경이나 군산, 장항, 서천 네. 그쪽에서 많이 왔지. 대전에선 우여 혹은 우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3월에 잡은 웅어는 뼈가 연해 이렇게 뼈째 썰어서 회나 무침을 만들어 먹습니다. 먼저 생선을 양념에 버무려 놓은 다음 가진 채소들을 함께 넣고 회무침을 만드는데 중앙시장의 어류와 채소는 양도 많지만 질이 좋기로도 아주 유명하답니다. 이 중앙시장은 옛날에 어채시장이라고 해서 네. 이 생선과 야채가 다 올 수 있는 곳이 대전 중앙시장이에요. 옛날 이름이 어채요? 예, 어채시장. 지금 음식하고 비슷하네요. 이 생선 어짜하고 네. 채소. 채소. 예, 그래서 어채시장. 아. 상큼한 미나리 향에 고소하고 쫄깃한 웅어살이 어우러진 봄철 별미입니다. 밥 한 그릇 넣어 쓱쓱 비벼 먹어도 그만이라는군요. 이야, 이 녀석들 아주 싱싱하네요. 낙지예요? 쭈꾸미. 쭈꾸미요? 쭈꾸미 되게 크네. 네, 커요. 알바요, 알. 그게 알이에요? 예. 이게 익으면 밥 같아요. 쌀밥. 진짜 귀한 거 보여줄게요. 귀한 거예요? 귀하고도 귀한 거예요. 뒷고기예요. 돼지 뒷고기. 돼지 뒷고기? 예. 이 머리를 잘라서 머리 뒤쪽을 살짝 떼어낸 게 뒷고기예요. 어디 쪽이요? 요 목 뒤쪽을. 돼지 목 뒤쪽? 예. 그냥 삼겹살처럼 보이지만 아는 사람들끼리만 뒤로 거래한다고 해서 이름이 뒷고기입니다. 시장 사람들 아니면 구하기 힘든 귀한 부위인데요. 보통 삼겹살과 쭈꾸미를 함께 양념해 볶아 먹곤 하는데 이 시장 사람들은 특별한 날이면 일부러 뒷고기를 구해와 쭈꾸미와 함께 매콤하게 볶아서 먹는답니다. 볶음은 양념 맛으로 먹는다지만 뒷고기와 쭈꾸미가 주연이니 양념은 고추장에 고춧가루와 마늘만 조금 넣고 볶아도 맛이 난답니다. 여기에 가진 채소를 넣어 함께 볶아주면 술안주로는 그만이라네요. 절로 술을 부르는 음식입니다. 시장에서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둘러앉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안주를 두고 술 한잔 안 할 수 없겠죠. 고향도 다르고 살아온 내력도 다르지만 맨손으로 대전역에 내려 이 시장에서 청춘을 보낸 사람들은
고단했던 아픔도 화려했던 추억도 함께 나누며 삽니다. 맛있게 보이대. 진짜 그거. 원래는 그 목요일날 하기 나름이지만. 여기는 뭐 전에는 그럴 때는 떡이라도 갖다 놓으면 팔릴 정도라. 중앙시장에. 예. 우리 어떤 뭐 과일 같은 것도 뭐 다 썩는 것도 산만 무조건 사가가는 거예요. 상권도 좋지만은 여기가 이제 중심 도시라 보니까 아무래도 올라오다가 다 여기서 정착하는 분들이 많죠. 서울까지 가기는 멀고 하니까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또 살기도 좋아요. 예. 그렇게 꿈을 안고 열차에 몸을 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가는 새벽 열차 대전 발령시 50분 세상은 잠이 들어 대전역에선 오늘도 그렇게 누군가는 떠나고 또 누군가는 찾아옵니다. 붙잡아도 부딪히는 멈춰선 그곳에서 새로운 길이 다시 시작되겠죠. 대전 시내를 감싸고 도는 대청호는 81년 대청댐이 생기면서 만들어진 호수입니다. 호수가 생기면서 삶도 풍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곳은 마을의 반이 물에 잠긴 두메 마을입니다. 호수가 생긴 뒤로 봄이면 낯선 풀들이 봄을 맞곤 한다는데 이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곰보배차요. 곰보배추요? 네. 야 이런 데만 자라지 이런 밭이 그런 데는 없는 게 이게 여기가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이제 이게 물기가 있었겠지. 이건 물기 없으면 안 커 이건. 이 곰보배추는 한방에서 약초로도 두루 쓰이는데요. 마을의 반을 대청호에 내주고 얻은 귀한 선물입니다. 일평생 살았네, 그지? 그렇지. 아이고, 얼마나 좋았어 그때는? 이뻤지. 다 여기는 거시기였지요. 논. 그러고 조금 내려가면 동네고 여기만 논이었지. 저기는 다 물속이 지금 동네예요 그게. 물속에 잠겼지. 다 잠겼어. 다 이사가고 그랬지요. 그림 같은 풍경도 귀한 약초도 얻었지만 삶의 터전을 물속에 두고 떠나야 했던 사람들에겐 참 모진 이별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요즘은 웃는 날이 더 많습니다. 올라와. 얼른 아저씨 얼른 들어. 얼른. 빨리. 아니야 더 보죠. 두부 못 먹을 뻔했네. 이거 넘으면 뭘 하느라 이렇게 난리가 났나 했더니 두부를 만드는 중이군요. 이 부풀어가지고 이게 딱 넘쳐서 넘어버리면 다 날라가 다 날라가 버려. 다 날라가 버려요. 이 마을에선 예전부터 콩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큰일을 치를 때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두부 만드느라 아주 바빴답니다. 옛날에는 이제 초상만 나면은 그냥 금방 그냥 집집마다 콩을 걷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초상 치르는 날까지 두부를 해대는 거요. 그렇게 해서도 두부를 많이 먹었지요. 아유 눌러. 전박도님까지 누르는 게. 황부월 씨는 10년 전 마을 풍경에 반해 들어온 외지 사람입니다. 고향을 떠나지 않고 남은 토박이들과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농사를 짓고 이렇게 두부도 만들고 나누어 먹으니 이젠 너나 없이 이웃이고 가족입니다. 이제 잘 끓인 콩물을 틀에 넣고 굳히면 두부가 되는데 쥐눈이 콩을 섞어 만들었기 때문에 빛깔이 약간 거무스름합니다. 그래도 몸에 더 좋겠죠? 곰배차도 있어. 곰보배추는 겉절이를 만듭니다. 모양 때문에
험한 이름이 붙었지만 몸에 좋은 약초라 효소를 만들기도 한다는데요. 완전히 밥맛 없을 때 이렇게 쓴 걸 먹으면 밥맛이 난다고 어른들 그러시대요. 그러니까 이제 소가 여름 일하고 밥을 안 먹으면 이걸 그래 미견내비요. 사람도 이거 먹으면 밥맛 나요. 쌉싸름하면서도 향긋한 봄이 느껴집니다. 두부는 어디서나 흔히 먹는 음식인데요. 이 두부로 만들어 먹는 대전 사람들만의 음식이 하나 있다는군요. 바로 두부 두루치기입니다. 섞어가지고 섞는데 이거 막 둘이 뭉실하게 해서 예, 그래서 이렇게 무친다 해가지고 예, 두부 두루치기 해가지고. 대전 시내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파는 음식이 칼국수라면 칼국수의 단짝이 바로 이 두부 두루치기라는군요. 이야, 맛있게 생겼습니다. 네, 맛있어요. 양념장에 마늘, 또 파,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소스를 만들어 가지고 넣었어요. 손 쉬워요. 두부하기가 좀 어렵지. 그렇지. 두부가 힘들지. 두부는 항상 만들어 놨다가 빨리 해 먹을 때 이렇게 해 먹는 거다. 왜 이렇게 안 돼 근데 빨리 먹어야 되는데. 다 됐어요. 어쩌면 성격 급한 외지 사람을 위해 만든 게 아닌가 싶네요. 이번엔 두부를 만들면서 챙겨둔 비지가 나설 차례입니다. 비지 부친 게 맛있어요. 비지로 부친 게 만들어요? 네. 잘 익은 묵은지를 송송 썰어 넣고 잘게 썰어 놓은 돼지고기와 채소를 잘 섞은 다음 비지를 넣고 반죽을 합니다. 비지가 끈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분 가루를 좀 넣어주는 게 만들기가 편하고 계란도 좀 풀어 넣어 잘 치대줍니다. 맛있어요. 잡숴봐요. 얼마나 맛있나.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비지에 묵은지와 돼지고기가 어우러졌으니 그 맛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죠.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촉촉한 별미전입니다. 이번엔 시래기를 꺼내오셨는데요. 뭘 하시려는 걸까요? 시래기를 깔고 그 위에 콩을 올린 다음 생선을 올려놓으시네요. 이게 메기군요. 싱싱하고 이 메기의 비릿한 그 비린내를 감춰요. 콩이. 예, 쓰레기하고. 그래서 궁합이 이렇게 맞는 거예요. 호수가 생긴 뒤로 요즘은 이렇게 민물고기들이 자주 밥상에 오르곤 한다죠. 메기 콩조림, 메기 그에다가 콩을 넣고요. 졸여서 먹는 거예요. 거기다 줄 거예요? 네. 메기 콩조림. 네. 이것이 이제 여기 이 호수가 되면서 이주민들이 타지에서 오신 분이나 본토 사람이나 이 해먹는 여기에 여기만의 맛. 처음엔 민물고기의 비린내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다는군요. 그런데 콩과 시래기를 넣으니 비린 맛도 없어지고 맛도 더 좋아졌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먹어온 익숙한 것들과 처음 접하는 낯선 것들이 서로 섞이면서 밥상은 더 풍성해졌습니다. 콩조림. 네. 그 보이는 게? 그 또한 고소하네. 아유, 큰 것도 잡으셨어 이거. 이것도 맛있네. 이건 묵은지 볶은 거예요. 그렇게 서로 다른 물이 만나 하나로 흐르듯 사람도 음식도 만나고 헤어지며 또 다른 길을 만들어갑니다. 급격하게 근대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진 100년 사이 대전에는 아예 사라져버린 옛날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 책한 권을 놓고 한참 씨름 중인 이분들. 그 실마리를 찾고 있답니다. 유추하거나 그냥 또 해먹어본 어르신들이 해먹어본 음식 옛날 걸 생각해서 이거는 이런 설명인 것 같다. 먼저 이런 식의 방법으로 해보는 거죠. 이 책이 바로 주식 시의인데요. 대전의 은진송 씨 종가 며느리들에게 내려오는 조선시대 요리서입니다. 여기엔 어떤 음식들이 적혀 있을까요? 우선 소반찬이라는 걸 만든답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네, 이건 다시마인데요. 젖은 수건으로 감싸서 부드럽게 해줍니다. 작게 만들어 매듭을 지어야 하기 때문이라는군요. 안주로도 먹고, 그러니까 반찬으로도 집에 반찬으로 잣 하나 하고 후추 한두 개를 이렇게 써요. 성질 나쁜 사람은 못해. 아이고, 크기는 작지만 여간 손이 가는 게 아니군요. 섞어주는 거예요, 손가락에 작을 쏟잖아. 네, 작은 반찬인데 작지 않죠. 하는 과정은. 너무 크죠, 이거는. 손끝이 야무지지 않으면 엄두도 못 내겠는데요. 매듭을 지은 다음엔 기름에 바삭하게 살짝 튀겨냅니다. 통후추의 매콤한 맛과 바삭한 다시마의 잣이 어우러져 맛이 일품이라는군요. 후추의 강렬한 맛을 덜어주기 위해 두부전을 부쳐 함께 접시에 담아냅니다. 도토리 묵은 네모 모양으로 씁니다. 그런데 왜 크기가 좀 작네요? 젓가락으로 하면 이게 자꾸 빠지잖아요. 무게 잘라지고. 그러니까 그 숟가락으로 잡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게 하는데 또 크면 또 입을 많이 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잖게 잡수시기 위해서는 이게 아마 잘게 쓸지 않았나 싶어요. 숟가락으로 떠서 먹기 좋게 묵을 썰어 놓은 다음 소고기를 간장 양념을 해서 볶다가 물을 붓고 끓입니다. 여기에 썰어 놓은 묵을 넣고 한 번 더 끓이고 마지막엔 계피가루를 얹어 그릇에 담아냅니다. 맛도 깔끔하고 담백해서 아이들에게 해줘도 좋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이번엔 오이로 장김치를 만든답니다. 오이를 소금물에 살짝 절였다가 반을 갈라 속을 파냅니다. 이 오이를 살짝 구워서 수분을 없애주는데 이렇게 하면 식감이 더 아삭해지고 색도 잘 변하지가 않는답니다. 구운 오이를 차갑게 식힌 다음 파인 안쪽에 소고기를 볶아 채워 넣고 오이 소박이처럼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옛날에 안 태어나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 어떻습니까? 지금 사람들 이렇게 하려면 하겠어요? 안 해요. 절대로. 양반 음식이라 과정도 복잡하지만 유난히 고기를 많이 쓰는 것 같네요. 옛날 임금들이 왜 빨리 죽어요? 임금들은 너무 영양 과식으로 좋은 것만 먹고 가만히 앉아서 운동 안 하고 여자 밝히고 죽을 수밖에. 장김치에 쓸 육수에는 다시마, 전복, 표고, 붉은 고추 등이 들어가는데 육수에 간장으로 간을 한 다음 속을 채운 오이에 붓습니다. 깔끔하고 담백한 맛의 오이 장김치입니다. 이번엔 여러 채소들을 가지고 전골을 끓이신답니다. 전골이니 쉽겠다 했더니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네. 고춧가루를 곱게 채를 쳐
고기 완자에 살짝 묻힙니다. 뽀삐. 얘 어떻게? 엄마. 그런데 저건 또 이거 무엇인 건가요? 대파를 기둥처럼 세워서 완자를 위에 얹어 놓으시는군요. 그러고 보니 음식 하나하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것까지 정성을 다해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우리 밥상과 잘 어울리진 않지만 정성에 담긴 의미만은 남겨두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이 음식들이 대전 음식의 뿌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라졌던 옛 음식들이 이렇게 평범한 주부들의 손에서 세상 밖으로 나왔으니 그것만으로도 참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깔끔하고 개운한 맛이 있고 또 건강에 해롭지 않은 음식인데 우리 애들에 가서 해주면 엄마 이게 무슨 맛이야? 밍밍한 게 이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조미를 조금 넣으면 맛이 색달라. 버섯을 식초 넣어서 먹어봐. 얼마나 맛있는지. 한 시대가 가고 사람도 입맛도 바뀌지만 밥상 어디엔가는 오래된 시간과 기억들이 뿌리처럼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굳은 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 식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스폰 소리를 들어보려 이제와 새삼 세월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쌓이는 것.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대전 구석구석 켜켜이 쌓인 시간의 흔적들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골목길을 돌아 시간은 거기서 잠시 멈춰 있는 듯합니다. 이곳은 대전역이 생기면서 함께 만들어진 마을로 대전에선 원도심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우리 장 보러 간다 이렇게 이따 점심 자시로 절로 올라오라니까. 아이고 그까지가 밥 못 먹어서 그걸 뭐라로 가. 밥도 있었어. 이쁜 아가씨들이 많다는 안 타고. 근데 여기는 여기는 주로 많지. 이쁜 아가씨들이 많아요. 이 동네에서 할머니만 산다니까요. 근데 이제 돈 벌어 갖고 다 이사 가고 또 돌아가시고 이제 아줌마도 돌아가신 양반 있지 뭐 오래되니까. 다 죽었어. 예전엔 대전에서 제일 큰 동네로 손꼽혔던 곳이라는데 철길을 따라 개천이 흐르던 허허벌판이었던 곳에 만들어진 동네라 처음엔 고생도 좀 했다죠. 이렇게 아스팔트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전에는 남자들이 지나가면 그랬다니까. 아이고 마누라 없이는 가서도 장화표 못한다고. 그렇게 칙폭칙폭. 장화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 길입니다. 옛날에는 좁은 굴다리였다고 하죠. 이 길을 사이에 두고 삶의 터전인 대전역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굴다리라고 했어. 우리 동네도 여기 안 댕긴 사람 모르지. 저짝 이제 그 역전 광장으로 만댕겨서 여기 잘 안 다니. 소재동은 대전역이 생기면서 철도원을 위한 관사가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건물이라 일본식 주택들인데요. 아직도 철도원 가족들이 살고 있다는군요. 역시 중앙시장의 돼지 부산물이 가장 만만하게 밥상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돼지 껍데기를 사오셨는데 이걸로 뭘 하시려는 건가요? 이게 우리 친정엄니 하는 걸 보면 광목 실을 갖다 놓고 이걸 이렇게 말아갖고 실로 이렇게 챙챙챙챙 해갖고 이렇게 칼로 썰으면 이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지? 손잡이. 이야, 이렇게 말아서 실로 묶는군요. 껍데기라고 아무렇게나 만드는 건 아니었네요. 이제 삶으면 이게 다 붙어 그래갖고 더 이쁘지.
이거 봐 이거. 예, 실로 잘 묶은 다음 끓는 물에 넣고 속까지 잘 익도록 푹 삶습니다. 다 익으면 이렇게 딱 붙어서 한 너희가 되네요. 이제 둥글게 말린 모양을 살려서 얇게 썰기만 하면 됩니다. 양파처럼 그렇게 돼 있네. 저녁 때 삶아갖고 그 이튿날 먹으면 딱 맞지. 그래요. 모양이 예뻐서 잔치상에도 오르곤 했다는데요. 이대로 새우젓만 찍어 먹어도 맛있답니다. 맛있는 걸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친구도 아주 비밀도 없고 이런 친구가 있지. 그런 친구가 죽었어. 거의도 기관사 마누라인데 나 혼자 댕기는데 너무 지루야. 혼자 얘기를 하고 댕기하는데 좋은 일, 굳은 일 함께 했던 친구가 먼저 떠나고 수다 떨며 먹던 음식만 추억처럼 남았습니다. 고추를 넣으니까 이 사살하네. 동네 친구들이 모이면 이렇게 돼지 껍데기에 내장을 넣고 매콤하게 볶다가 순대를 곁들여 특별식을 만듭니다. 큰돈 들이지 않아도 여럿이 푸짐하게 먹을 수 있으니 이만한 동네 효자가 없습니다. 매콤하게 이렇게 해서 먹으면 술안주 끝내주지. 오늘 대전 밥상이 계속 술을 부르네요. 술 한잔 마시는 날에는 한쪽 솥에서는 속풀이국이 끓곤 했습니다. 우선 우거지를 넣고 한 소끔 끓이고요. 소내장은 밀가루로 바락바락 문질러 누린내를 뺀 다음 깨끗하게 손질해서 넣습니다. 여기에 속을 풀어줄 비장의 무기 선지를 넣었는데 국이 거의 다 끓고 난 다음에 넣어야 한다는군요. 계란 이렇게 깨서 이렇게 넣으면 그냥 익잖아. 그 시기로 그렇게 있어. 이걸 안 끓일 때 하면 풀어져. 그래서 부드러운 선지와 쫄깃한 내장이 어우러져 얼큰하게 끓이면 속이 후련해지는 선지 내장국입니다. 음식 냄새가 다 물러무니 동네 사람들이 죄다 모여듭니다. 마을 분들이 혼자 된 분들이 많다 보니 요즘은 이렇게 한솥밥 나눠 먹으면 그렇게 친구처럼 가족처럼 지나게 된답니다. 욕들 반에 하나. 웃고 놀고 뭐 또 이 형님은 술도 한 잔씩 사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지 뭐. 따라했어 행복이게. 싸우고도 너 거기다. 언제 싸웠어 내가 얼마나. 가끔은 싸우기도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자녀들 다 키워서 다 여우살이 시켰잖아. 다 그래서- 성장시켰으니까 그게 행복하지. 너들이 고맙게 커주고 잘 성장해서 이 할머니는 죽어도 한이 없어. 가진 경난 다 졌고 유견 난리, 길 난리 다 졌고 그랬어도 이렇게 자녀들이 잘 사는 거니까 할머니가 최고 좋다. 고맙다 야들아.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듯 대전의 음식도 사라지고 또 만나고 변화하며 오늘의 대전 밥상을 차려냈습니다. 그 숱한 만남과 이별의 시간들이 오늘도 대전 밥상에 차곡차곡 쌓여가겠죠. 대전은 우리에게 영원한 종착역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허기진 속을 채우고 다시 출발하는 인생의 쉼표 같은 곳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네, 아니야 박목월 씨시든가 그래요. 그 나그네가 밀밭을 지금 걷습니다. 제대로 다 밟고 싶은데 혼자 힘은 어렵고. 어쨌든 이 대전은 한밭이라고 불리던 작은 마을이 이 대전이란 큰 도시가 되고 그 사이 사라졌던 밀들이 이렇게 또 싹을 틔우고, 네, 어쩌면 영원한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종착역을 알 수 없는 인생처럼 개똥 철학입니다.